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창원 마산회원구와 양산시 을선거구의 후보와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의료진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10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장기간 직장 근무가 단절된 경력 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 경험을 지원하는 세일 여성 인턴제를 시행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940곳을 확정했습니다. 또 유권자 가정엔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부를, 거소투표소 신고자 11,18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선상투표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각 지역구별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마산회원구와 양산시 을선거구의 후보와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석, 문철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규남 후보는 16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이번엔 꼭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4년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전오기 하기남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도지사, 시장과 연결되어 마산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마산역에 마산 센트럴파크 건설, 평성 산단 내 수소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회성동 그린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마산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이 윤한홍을 선택하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도소를 이전해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서마산 IC 교통체계 획기적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민기 후보는 좌파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부역 세력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동하는 우파가 국회로 가야 하는지, 배신 역적 세력이 국회로 가야 하는지, 친북 종북 세력이 국회로 가야 하는지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출과 명예회복, 전교조 없는 교실 조성, 창원교도소 자리에 블록체인밸리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양희 후보는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는 중산층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1억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 매월 지급,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5천만 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역구를 바꿔 양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양산을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내용 있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여당 국회의원,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좀 다수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전철 연결과 의생명 특화단지와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 구축, 각 동별 도서관과 교육, 문화, 체육센터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양산시장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선거입니다. 한 사람의 전사로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부울경 행정 대통합 추진과 초광역권 철도교통망 구축, 고압전선 지중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0대 젊은 후보론을 내세운 정의당 권현우 후보는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공약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공약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시민들의 생각들이 현실로 반영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산업 R&D 센터 설립과 지역 대중교통공사 설립 지원법 제정, 가칭 웅상의료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서영 후보는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 매달 지급과 국회의원 수 축소, 지방자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 상태가 바짝 메말라 있어 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영하 1도, 함양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0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양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미세먼지로 앓게 되죠.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저감시설 설치 등 법적 제재를 받는데요. 이번에 사업장 수십 곳이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강서구 지사동의 한 건설 현장. 바위 덩어리와 토사가 곳곳에 널려 있고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먼지를 막기 위한 덮개나 방진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골재 생산업체입니다. 돌무더기가 분쇄기에 갈리면서 주변은 모래먼지로 가득합니다. 대기 오염물질인 비산먼지, 미세먼지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개월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관할구청에 신고도 없이 미세먼지를 배출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발생될 때는 물을 뿌린다든지 세련 세차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방진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 모두 19곳.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 17곳을 검찰에 넘겼으며 남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에 월세, 공과금까지 내야 하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나면서 절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대출 지원을 시작했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주변 빌딩에서 몰려나온 직장인들로 북적거렸던 울산 도심의 한 식당. 지금은 4-5테이블을 간신히 채웁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29번째 확진 환자 동선에 이 식당이 포함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매장도 소독하고 울산시 청정 인증 마크까지 붙였지만 매출은 평상시 대비 20% 수준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정이 돼 있으면은 버텨보겠는데 이게 기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25개 테이블을 갖춘 이 두부 전문점은 점심 장사로 7만 3천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원 3명 월급에 월세, 공과금까지 더해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본전이라도 하는데 이대로라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이 좀 몇 개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실질적인 자금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월 중순에 소상공인센터 긴급 대출을 신청한 이 짬뽕집은 아직도 서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사정해 간신히 2달치 월세는 미뤘다지만 이대로라면 대출금을 받기도 전에 가게 문 먼저 닫게 될까 속만 타들어갑니다. 4월, 5월이면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뭐가 해결이 안 되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결심을. 2월과 3월 2달간 폐업한 울산 지역 음식점은 모두 23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늘었습니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한두 달만 계속돼도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마산의료원의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간호사의 가족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상남도는 해당 간호사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간호사의 가족과 마산의료원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 39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확진 환자인 간호사는 지난 1일까지 마산의료원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증상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채 검사를 받아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창원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민체육대회 연기 요청을 함에 따라 무기한 잠정 연기하기로 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등을 지켜보며 이후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장기간 직장 근무가 단절된 경력 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 경험을 지원하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470명으로 인턴 참여자에겐 인턴 후 3개월 이상의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60만 원의 취업 장려금과 3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또 참여 기업에겐 인턴 기간에 매달 8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 후 3개월 이상의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추가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거제 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 실시됩니다. 거제 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중 3일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8일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서 역사 입지를 최종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공론화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부산, 울산 등 6개 시도와 함께 창원시 소방업무 관할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접경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초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공동 대응 체계는 접경 지역 재난 발생 시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초기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거리가 가까운 인근 시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남 접경 지역 공동 대응 구역은 68개 지역으로 경남 관할 7개 시군, 18개 마을과 다른 시도 관할 32개 지역, 고속도로 접경 지역 18개 구간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에너지 취약계층 연료 환경 개선을 위해 2020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00가구 이하 농어촌 마을로 마을 유휴 부지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해 가구별로 LP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비 1곳, 도비 3곳을 선정해 추진합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33개 마을에서 추진돼 LP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만 해상 유원지인 도섬에 청년예술과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섬 청년예술가 창작공간에는 청년예술가 4명이 한 달 동안 머물며 도섬 상징인 돼지 조형물을 세우고 낡은 건물과 산책로 주변에 벽화를 그리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긴급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1차로 600억 원, 2차로 200억 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2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투입하며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과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남해군 상주면 옛 양화분교에 서울 시민들의 귀농과 안정적인 농촌 정책을 지원하는 서울 농장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과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교류 플랫폼으로 각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선정했으며 서울시 비용으로 숙소와 교육동, 실습 농장을 만들고 5년간 운영비 70%를 지원합니다. 산청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돌봄이 필요한 만 7살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카드 포인트는 경남 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도청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1,004원을 떼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매달 급여에서 1,004원을 떼는 행복 1,004 운동을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오랜 수건이었던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4억 3,800만 원이 모이는 등 기탁 행렬이 이어지면서 1992년 1월 김해 장학회로 출범한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출범 28년 만에 자산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